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9일 4.19 그 혁명의 날이죠. 4.19 혁명날. 제가 4월 4.19 혁명 때요. 고등학교 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에서는 그렇게 뭐 4.19 혁명 때 크게 그 뭐 집회나 시위나 이런 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인천 공고가 주축이 돼가지고 4.19 때 인천에서 많이 그 모이긴 했는데요. 그렇게 큰 집회는 없었습니다. 어, 인천공고 학생들이 저 인천고등학교 다닐 적에 인천고등학교를 쳐들어와서 공부만 하고 있으면 다냐 나라가 개판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그 인천고등학교 학교 앞에서 와서 인천공고 학생들이 난리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는 그 몇 번 서울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4.19 때도 그날 올라가는데요.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갔죠. 그럼 기차에서 또 경찰들이 또 잡아 끌어내리고 막 그랬는데요. 어,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남대문대까지 걸어가다 보니까 서울 지금 광화문 그 도로 거기에 시청 앞에 광화문 사거리 있는 쪽에가 완전히 그냥 저기 칠탄을 쏴가지고 그냥 뿌옇고 그냥 자동차가 이게 엎어져서 그냥 불에 막 타고 도로에는 그냥 그 집회 시위 때 던졌던 돌멩이들 그냥 보도부로 깨가지고 그 보도부로 던지고 해가지고 그냥 돌멩이가 에, 그 강에 강가에 거기 돌멩이 쌓이듯이 돌이 이렇게 쌓였더라고요. 그래 뭐 여기저기서 그냥 뭐 날라댕기고 칠탄 쏘고 뭐 뻥뻥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도무지 뭐 어디든지 시야가 잘 보이질 않으니까 갔다가 거기서 괜히 지나가는 날아가는 돌멩이에 얻어서 머리가 깨지면 괜히 부모님한테 걱정만 끼치겠다 싶어서 시청 앞으로 거기 좀 있다가 다시 에, 그 에, 서울역 쪽으로 남대문 거쳐서 서울역 쪽으로 와서 그래서 인천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적극 가담 그런 거는 안 했으면 못했습니다. 인천엔 특별히 그렇게 4.19 집회 때 적극적으로 나서고 뭐든 못했어요. 물론 인천공고가 좀 일부의 학생들이 적극 가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때가 이제 4월 19일인데요. 그때는 사실 정치도 모르고 뭣도 모릅니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 이기붕 그 부통령이 그 4.15 3.15 부정선거 때 그러니까 3월 15일 선거 때 그때 부정선거로 해서 뭐 고무신장 선거 뭐 막걸리 선거 이런 거 해가지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디에요 저 마산인가요 그 학생이 그 사망하고 뭐고 해가지고 그냥 에, 정부가 이렇게 부정선거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그것 때문에 나선 거죠. 뭐 대학교 학생들이 아니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이 그때 나섰습니다. 예. 뭐 대학교 학생들도 일부 나오고 했지만요. 그 이후에 이제 며칠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 그만둬야지 하고 대통령 하야 성명을 발표했죠. 저 그 방송 발표하는 것도 그때 듣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는 그렇게 아주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서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은 시대, 그런데 그러니까 4.19 그 혁명이 일어났죠. 그 4.19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5.16 혁명이 4.19 혁명이 그게 그 기초가 돼가지고 그래서 5.16 혁명이 일어난 동기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4월 19일 날입니다. 4월 19일 그 4.19 때 그 집회 시위에다가 사망한 그 당시에 저희 또래 된 그 젊은이들 먼저 간 젊은이들에게 심심한 명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이제 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계 최초로 현대 모비스에서 차량용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 그런 거를 발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소식을 전해드리겠다 싶어서 전해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 그 앞에 지금 현재 그 내비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 내비 없으면 뭐 서울 같은데 어디 지방 같은데 찾아가기 힘듭니다. 그만큼 많은 변화가 왔죠. 도시가 많이 커졌고 많이 발전했잖아요. 제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에도 전국의 뭐 도시 거의 다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모릅니다. 내비 없으면 다니기 힘들어요. 아주 찾기가 힘들죠. 그 내비 있잖아요. 그 내비를 지금 이렇게 북배기를 붙여놓잖아요. 화면이요. 저도 그 화면이 있습니다만 내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돌돌 말려요. 말려서 딱 들어가요. 다시 또 펴져서 딱 나오고 또 크게도 하고 적게도 하고 내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도로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영상 화면을 본다든가 이렇게 차량 내에서 볼 수 있는 다목적 그 내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계신 그 연구진들이 참 두뇌가 좋아요. 지금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형태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거 내비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앞에. 근데 이거에 돌돌 말린다는 거예요. 저 돌돌 접는 그 핸드폰도 있다고 그러고 뭐 말리는 핸드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돌 말려주고 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일로 여기도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크게 화면도 했다 적게 했다 뭐 이렇게 영상을 보면 크게 봐야 되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돌돌 말리는 내비, 돌돌 말리는 내비. 뭐 영상도 볼 수 있고 뭐 일기예보도 볼 수 있고 다른 그 볼 수 있는 전자제품을 볼 수 있는 뭐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아주 참 뜻깊습니다. 자동차 계신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돌 말려서 센터 페시아에 보관되어 있다가 들어가 있다가 시동을 켜면 나타나는 내비게이션이 개발됐다. 현대 모비스는 17일 차량용 롤러블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대 모비스가 개발한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주행 정보 화면이 말리고 펴지면서 수납, 노출되는 기술이다. 주행 상황과 이용 목적에 따라 크기, 부피 조절이 가능해 자동차 내부 디자인 자유도에 일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차량용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시동을 끄면 화면이 완전히 사라지고 주행 중에는 화면의 3분의 1만 돌출시켜 최소한의 주행 정보만 표시한다.
내비게이션 모드를 선택하면 화면을 3분의 2 크기로 키워주고 주차나 충전 시에는 16대 9 비율의 대화면으로 확대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설치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피를 최소화한 경량 구조가 핵심 경쟁력으로 현재의 내비게이션이 위치한 자리에 장착하는데 필요한 깊이는 12cm에 불과하다. 12cm에 불과하다. 특히 QHD급 이상의 해상도를 갖춰 30인치대의 초대형 화면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차량 내부 디자인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대 모비스가 개발한 디스플레이는 운전석 주변에 장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레저나 가족 단위 탑승객을 위한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에는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천장에서 화면이 내려오도록 탑재 가능하다. 그러니까 뒤에 좌석에 있는 사람이 그 영상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현대 모비스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장에서 일부 소개된 롤러블 기술을 차량용으로는 처음으로 개발돼 글로벌 수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 모비스는 EC 랩장 한영훈 상무는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기술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인터테인먼트 신제품 트렌드를 주도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롤러블 랩이 돌돌돌 말려서 들어가고 다시 펴지고 오는 거. 시동이 끄면은 이게 딱 말려 들어가고 시동 키면 펴지고 그 다음에 더 크게 오고 그래서 30인치에 대한 영상을 볼 수 있다니까 레저용으로 쓸 수도 있고 또 그 여행 가서 이렇게 바닷가라든가 이런 데서 볼 수도 있죠 영상을요.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만들었다는데 이게 현대 모비스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주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저는 하여튼 세계 최초라면 무조건 기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좋구나. 이게 롤러블 그 지금 내비입니다. 현대 모비스에 발견했다는 거. 영상 화면도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들어가고 돌돌 말려서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화면도 적게 할 수 있고 크게 할 수 있고 영상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지금 내비 단순 내비하고는 아예 아주 상황이 다르죠.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이거 구입을 한번 나오면 시중에 나오면 이걸 설치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에 보도를 해드립니다. 참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참 이 두뇌가 참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참 그냥 가끔씩 세계 최초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기분이 아주 참 좋습니다. 정말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두뇌가 좋다. 그냥 완전히 세계를 장악한다. 뭐 우리 선조들도 머리가 좋잖아요. 거북선 같은 거, 그 철갑선 같은 거 세계 최초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지난번에 방송에 듣듯이 인쇄활자도 세계 최초로 한국의 최고로 먼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에 요 조그만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머리가 그렇게 우수합니다.
그 옛날에 그 세종대왕 시절에 한글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한글. 그리고 뭐 해시계, 물시계 뭐 이런 시계도 그때 그제 그 시계가 없는 시절이니까 그걸 만들고 말이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세계를 석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도를 해드리려다가 오늘 여기 현대 모비스에서 만든 돌돌 말리는 내비 이게 그 보도 여러분들의 보도해 드리려고 지금 밀려났는데요. 폴란드에서 방산물제도 40조 원치를 계약을 해서 사갔잖아요. 근데 또 20조 원치 또 방산물제를 사라 그 관계 장관이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뭐 언제쯤 올지 모르겠습니다. 온다는 거예요. 20조 원치 수출하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뭐 지금 그 반도체 같은 거라든지 뭐 전자제품 같은 건 20조 원이면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러나 방산물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20조 원치를 또 살아온다는 거예요. 폴란드에서. 난 그걸 보면서요. 야, 정말 한국의 최고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천복을 타고 나셨구나. 하늘의 복을 타고 나셨다 이게요. 그냥 수출이 그냥 지금은 무슨 전에같이 무슨 몇백만 달러 뭐 몇억 달러 이게 아니에요. 몇십 조씩에 지금은요. 몇십 조씩. 윤석열 대통령 복이 많은 양반이에요. 그래도 좌파들은 맨날 윤석열 대통령 흔들고 김건희 여사 흔들고 아니 김건희 여사가 시장에 다니고 못 다니는 거는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를 보기 싫은 사람을 보지 말어. 뭐 어차피 그 사람들을 볼 것도 아닌데 말이지. 근데 시장에 다니고 어디 가서 국민들 만나는 것 같다가 그렇게 나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씹어. 예이 고얀 사람들 같으냐고. 배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옛날에 문통 때 김정수 씨는 그런 거 했어요. 그죠? 비행기 하나 대통령 비행기 타고 인도까지 관광 가는 데는 쓰지. 김건희 여사는 그런 거 안 해요. 조용히 시장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 악수하고 그 사람들이 장사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얼마나 답답해요. 대통령 부인이 오면 얼마나 심이 나. 나 대통령 부인 만났다. 대통령 부인하고 악수도 했다. 야, 대통령 부인 참 자상하고 참 예쁘더라. 정말 아주 곱더라. 뭐 말씨도 참 예쁘게 하시더라. 뭐 이렇게 심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국민들을 그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여하튼 이제 오늘은 현대 모비스에서 돌돌 말리는 내비를 만들었다.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차량용 롤러볼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 최고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